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보희라고 합니다. 나이가 62년생이니까요. 제 나이도 잘 까먹었는데 63이시네요. 네. 네. 까먹어야 돼요. 네. 나이를 시키면 안 돼요. 네네. 네. 고향은 충주입니다. 가까운 데 네, 가까운 데 있죠. 그럼 네. 거기서 학교 다니시고? 거기서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럼 또 고등학교,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청주에서 나왔고, 대학교는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가족은 이제 집사람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다 성장했겠네요. 그렇죠. 네. 결혼했어요? 큰애는 아직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못했고, 큰애는 지금 청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작은애는 대학원생입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죠. 네. 네. 아빠를 닮아서 학교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가 봐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97년에 왔으니까 지금 만으로 28년째네요. 네, 전공은 전기 쪽입니다. 전기인데 제가 자동 제어라 해가지고 전기 쪽에서도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기계 쪽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쪽이 전공입니다. 그럼 그 당시는 네. 이렇게 전기 제어이라면 별로 생소하고, 그때는 초창기였잖아요. 그렇죠,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전기 제어 쪽으로 전공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 그거는 사실 저는 이쪽 전공을 유년 시절서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해서 만화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거 한번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상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중학교 그때서부터 나는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 이 전공이 된 거죠. 네.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렇죠. 하고 저는 누구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꿈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시네요. 네. 전혀 후회 없어요. 사실 저는, 그 전공을 하면서 학교에 지금 와 있지만 학교에 올 생각보다도요, 이제 이런 거를 좀 전공해가지고 좀 내가 좀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것도 보고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로 오게 된 거고요. 사실 학교는 부수적인 거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돌이죠, 공돌. 쉽게 얘기하면 공돌이. 네. 그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학생들하고 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고 그런 거를 학생들하고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젊음을 다 바쳤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뭐 만족스럽고요. 뭐 되돌아보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뭐 다른 거를 또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럼 다시 태어나도 이걸 다시 전공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뭐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요. 학교 졸업 맞고, 제가 그 당시에, 공대를 굉장히 육성을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그 대기업에서 장학금 받고, 그 조건이 이제 졸업하면은 바로 그 기업에 들어가는 그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도 마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운이었죠. 행운이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기업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옵션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를 하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열망 그런 게 있어서 근무하면서도 이제 아 나는 좀 그런 거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옵션 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대학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했죠. 네. IQ는 글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근데 IQ가 좋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 세 자리는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머리는 좋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세 자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 보통 좋다라면 뭐, 150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옛날 IQ.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엔 IQ 검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했는데, 선생님도 뭐 저한테 좋다고 얘기 안 한 거 보면, 분명히 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쪽 분야를 이렇게 꾸준히 달려오신 거 보면 머리가 좋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은 좀 바뀌긴 했는데, 많은 세월 거의, 연구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미라는 게 별다른 게 없고, 이제 가끔 가다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치는 거가 유일한 취미였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어요. 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전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고 그러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되게끔 하는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특별한 적은 없이 좀 몸 안 좋고 좀 정신이 맑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어떤 소소한 아주 소소한 뭐 행복 요런 거가 단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내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제 욕구로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뭔가 이걸 나눌 수 있는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장치 같은 거 잘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주든지 이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어떤 불편한 게 좀 해소, 그러니까 재활 같은 거죠. 그런 걸 어렴풋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만족도 좀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이렇게 좋아서 했던 것만이 아니고, 좀 뭔가 이걸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은퇴 시기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내가 과연 그 남은 시기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뭐 굳이 따지면 그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그 아이들한테는 예전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저희들이 뭐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좀 저런 건 해라 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좋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뭐 그게 공부가 됐든지 아니면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업이 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주로 남들한테 피해가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많이 제가 강조해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되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마라.
그거 좀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평생 갈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그 시기에서 자기가 직업을 잡아야 되면 직업을 잡는 건 좋은데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잡아라. 뭐 그런 거죠. 음, 그런 거는 가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어, 아들이 지금 전공이 인공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 아들이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애는 이제 완전히 그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완전히 전공이 다르고. 음, 네. 그래도 굳이 뭐 저를 따라서 뭐 공학도가 된다든지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지는 않고 본인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아들이 그렇게 그냥 결정해서 대학원을 진학한 거고 그래서 뭐 그거 존중합니다. 왜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이제 그게 굳이 얘기하면 저희들도 있다 보면 계속 그 실적을 내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마 승진이 좀 이렇게 못 됐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승진이라는 게 굳이 뭐가 결격 사유라는 것보다도 일단 조건이 안 맞아서 남들보다 늦게 가고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학교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위기는 있었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엔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죠. 그래서 위기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거. 그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사실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제가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 자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보면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집사람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감정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걸 좀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서로 알아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집사람들 없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거고 그래서 이 맺어진 인연을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즐겁게 이렇게 마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이렇게 건강하고 옆에서 그래서 저가 이제 남은 여생을 살 때 집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애들 아프지 않고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도 뭐 누구나 바라는 건 다 잘 풀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큰 적은 없어요. 큰 뭐 애들한테 뭐 바라는 거 크게도 없고 그렇긴 한데 남은 인생 동안 애들하고 좋은 기억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말을 많이 못했던 걸 좀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집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부분은 없고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살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동안에 나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뭐 큰 일은 없었지만 그런데 마음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좀 되게 보면은 내 의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앞으로도 같이 내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해요.